안녕하세요. 산업분석팀의 배성종 차장입니다. 저희가 8월에 그 골든북을 창간하는 데 이어서 저번 주 수요일에 이제 가오루를 발간하였습니다. 저희가 골든북 이제 창간 이후에 사실 저희 그 기대 이상으로 뭐 행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데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또 나름 그 좋은 평가를 이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높아진 관심 그리고 평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실 가오루가 발간되기 전까지 정말 굉장히 바쁘게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워크숍도 이제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 모니터링 업체, 샘플링 점검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지역 본부 직원과 또 본점 직원들로 이제 그 골든북 담당자로 구성된 그 조사단을 구성해서 또 해외 출장을 가서 또 해외 그 사례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밖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은 개선 방안을 갖다가 도출했고요. 그중 일부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가오루에 반영을 했고요. 또 나머지는 앞으로 이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또 이러한 계획이 아마 잘 진행이 되면은 앞으로 골든북이 질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골든북을 아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오루 제 설명회 이제 진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회는요, 우선 그 가오루의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를 지난 그 창간호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해외 출장을 통해서 그 이영애 중앙은행의 지역경제 보고서 작성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 해외 그 사례가 아무래도 이네들이 이제 그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10년 이상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이쪽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은 저희가 골든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골든북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골든북이 발전해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보는데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설명회는 이 파트 2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가오루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좀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가지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오루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건데요. 보시면 일단 저희가 이번에 그 모니터링은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내용은 10월, 11월 중 모니터링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모니터링 내용을 저희가 그 정리한 게 최근 그 지역 경제 동향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더 간략하게 저희가 요약한 게 요약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요게 이기적 서머리가 요약인데, 그거에 저희가 더 부과해가지고 모니터링 내용 중에서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가 이제 무엇이냐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뭐 IT나 뭐 자동차 이쪽 주력 산업별로 한번 저희가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아주 친절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지역 경제 연구 이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지역 본부의 조사 연구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수록해 놓은 곳이 이 파트 3이 되었고요. 그중 저희가 생각할 때 시사점도 있고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 농구로 실었고, 나머지는 저희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요약본을 실은 게 이제 지역본부 주요 조사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창간호와 이제 달라진 그 추가로 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빨간으로 이제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오루에는 저희가 그 특별 기획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이제 아이템으로 보시다시피 되어 있는데, 첫째는 해외 지역 발전 정책 모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해외에서 어떤 지역
정책이 있는데 우리가 뭐 지자체 같은 데서 더 어떤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범 사례가 있다 그런 것 갖다가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동경사무소하고요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그리고 그 뉴욕 사무소에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보시면 세 가지 이렇게 주제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 프랑크푸르트 사무소하고 뉴욕 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뭐 지역 그 관련 내용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많이 여러 가지 좀 재미도 있으실 거고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해외 출장을 가서 저희가 조사한 그 미영일 중앙은행의 그 지역경제보고서 작성 현황을 저희가 수록해 놨고요. 다음으로 저희 그 BOK 저희 골든북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 근데 사실 그 베이지북이나 뭐 사쿠라 레포트 일본에 보시면은 의외로 걔들이 굉장히 역사는 오래됐지만은 걔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밝히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창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그냥 투명하게 이걸 밝히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지 않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코너가 그 금통위 보고 지역경제 이제 특기 사항인데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강남본부를 제외한 15개 지역 본부가 매달 금통위에 그 지역 현안 어떤 과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금통위에 보고를 하고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저희가 뭐 대외에 이제 외부에 이제 공개하는 게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나름 분석이 잘 됐다는 걸 저희가 추려가지고 금통위 보고 지역 특기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수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이 앞에서 이제 해외 지역 발전 정책 모범 사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 기획 코너로 시긴 하지만은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관련 사례가 해외 사무소에서 이제 발굴이 되면은 요 세 번째 파트에 저희가 계속 수록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개선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 봄부터 가을부터 영문판을 저희가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저희가 요약하고 종합 동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문판을 발간을 했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그 거기도 요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문판을 발간하고 있는데 저희보다도 이제 한참 있다 한 5년 정도 있다가 아마 그 배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요약인데 저희가 약간 더 자세합니다. 요약하고 종합 동향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저희가 책자로 따로 그 발간하고 있지는 않고 PDF 파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거고 이번에 가을에 이미 저희가 이제 게재를 했습니다.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표지거든요. 이렇게 표지. 저희가 PDF 파일로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 뭐 커브게 이제 우리 왕 기자님하고 또 저희 우리 김훈 팀장님 그다음 몇몇 그 우리 팀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뭐 울릉도도 있고 이제 독도까지 다 세심하게 배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해외 그 지역경제 보고서 그 작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그 미연준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 그 베이지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경제 보고서가요. 그래서 베이지북은 그 FOMC 회의가 개최되는 2주 전에 그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FOMC 회의가 이제 연 8회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 8회 베이지북이 발간이 되고요. 총 전체 12개 지역 연준 모두가 모니터링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각 지역별로 이제 만들면은 그거를 종합해서 오버롤 서머리를 만든 다음에 외부에 이제 공표를 하는데 그 총괄을 담당하는 역할을 12개 지역 연준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이제 FOMC 회의에는
베이지북이 정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베이지북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원래 베이지북이 작성되기 시작한 게 1970년부터 작성이 됐고 공개가 되기 시작한 게 84년부터입니다. 근데 70년에 부터 원래 베이지북이 FOMC 내부 회의에서 원래 회의 자료로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84년에 외부에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가 있다 해서 그래서 FOMC 회의 2주 전에 발간을 하고 정식적으로는 보고를 안 하도록 되는 거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뭐 출장 가서 이제 알아본 결과로는 이 연준에서 이 베이지북이 사실 어떤 경제 전망 모델이나 아니면은 공식 통계가 어떤 제공하지 못하는 틈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터닝 포인트를 어떤 모델이나 아니면은 공식 통계에서는 잡아낼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터닝하는 경기 전환 시점에서는 그걸 잡아내기 힘들다. 근데 베이지북이 통하면은 그게 좀 가능한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베이지북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FOMC에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영랑은행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애칭이 없이 에이전 서머리 오브 비즈니스 컨디션드라고 이제 불리고 매월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리고 12개 지역 사무소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영랑은행은 여기 미연준이나 뭐 일본은행 저희와 달리 물론 몇몇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냥 모니터링을 전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경제 보고서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한 5, 6명 정도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성을 해서 본점에 보고를 하면은 취합은 이제 본점에 에이전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에이전 코디네이터가 취합을 하고요. 다음에 그러면은 그걸 프리 MPC 회의에, 그러니까 통화정책 회의, 전에 회의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보고는, 지역사무소장이 이제 4명이 이제 올라와서 그중 2명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고를 한 다음에 여기서, 뭐 수정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수정을 해서, MPC 본회의 보고서, 본회의에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공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왜 영랑은행은 정식으로 보고를 하느냐? 이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동양소팀에서 통방할 때, 뭐 나름 경제 판단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런 보고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는데 영랑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을 다른 별도의 기능이 없이, 이 지역경제 보고서, 이 지역사무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경기 상황, 판단하는 어떤 그런 자료가 유일하게 이제 이거 하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사쿠라 리포터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요. 4회 발간이 됩니다. 그리고 본점하고 32개 지점 전 지점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본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여기 본점 조사 통계국에 지역 경제과가 이제 있거든요. 지역 경제과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수도권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여기 출장한 분 얘기 듣기로는, 저희로 치면 이제 부국장급의 이제 그런 분들이 한 4분이서 아마 수도권 담당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면은, 여기는 이제 북의 대형 지점이 권역별로 이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쿠라 레포트를 보면은 보고서에 국의 권역별로 이제 취합이 된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본점 조사 통계국의 지역 경제과가 총괄해서, 정책하고요. 정책위원회에는 별도 이제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다고 그러면 사쿠라 레포트가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그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떤 일본 대지진 이후 났을 때 정부에서 어떤 그쪽의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그런 걸 봤을 적에, 사쿠라 레포트를 상당히 참조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예들 정책위원회에서도, 병식적으로는 사쿠라 레포트를 상당히 많이 참조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골든북인데, 골든북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분기별로 발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개 전 지점이
하고 7개 지역본부가 권역별로 취합을 해서 이제 저희 지금까지 산업포도팀이 이제 취합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오늘부로 지역경제팀에서 취합을 하게 되고 금통위에는 저번 저희가 창간호가에는 서면 보고를 금통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금통위하고 합의를 본 게 모니터링이 아무래도 속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 보고는 저희가 승인을 하고 그동안 그냥 참고 자료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봐서 이번부터 이제 금통위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걸로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보고서 구성이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쭉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 빨간 걸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은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의 지역경제보고서가 이제 차별이 되는 이쪽에는 이제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인트별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연중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의 모니터링을 갖다가 실시합니다. 각 지역연구원에서. 그래서 그 보고서 작성을 해서 총괄지역연구원에 제출하고 FRB 보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름 이제 리뷰를 해가지고 코멘트를 주면은 그거를 수정 반영해서 최종 지역경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그거를 총괄지역연구원에 다시 제출하면은 총괄지역연구원에서 오버롤 서머리를 만들어요. 이게 오버롤 서머리가 전국 기준의 어떤 경기 판단이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작성을 하게 되면은 FRB 보드 조사 통계에서 나머지 코멘트를 좀 하고요. 그걸 반영해서 최종본을 작성을 하고 외부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영남은행인데, 영남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도 약간 특징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지역별 보고서를 본점에 제출하면은 어떤 과정이 있냐면은, 얘들은 그 본점에 이제 또 그 공식적인 경기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식적인 경기뷰하고 얘들 지역별 어떤 모니터링 결과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나름 약간 좀 이렇게 조정하는 그 과정을 한번 거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게 약간 특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프리-LPC에서 전국 보고서를 다시 여기서 나온 사항을 수출 보완을 하고, 다시 여기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또 지역본부하고 서로 한번 말을 해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대공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일본은행인데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 사항 플러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특별 조사, 과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각 지역본부 예를 들면 지역별 최근 소비 행동의 특징과 기업의 판매 가격에서 대응 이런 주제를 다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각 그 지점에서 요 사항에 대해서 한 2개월 넘게 조사를 한 다음에 본점에 취합해서 최종 사쿠라 레포트에 보면은 요 특별 조사 과제도 같이 들어가는 게 약간 좀 특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골든북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한 보름 넘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과역별로 취합을 해서 저희 본점으로 이제 오면은 저희가 이틀 동안에 종합하고 다 보고서 작성을 해서 나머지 이틀 동안 저희가 결제 과정을 거쳐서 공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모니터링 대상 현황이 어떠냐, 그다음 모니터링 업체가 어떻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갈 때 이번에 미 연준은 뉴욕 연준과 필라델피아 연준을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 제가 약간 놀랐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 업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연준하고 필라델피아 연준은 이제 각각 한 20여 개 업체하고 이제 협회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다른 또 지역 연준은 또 다를 겁니다. 여기는 워낙 이제 지역 연준이 따로따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한 60여 개 정도 에이전트당, 근데 일본은행은 지점당 4, 50개 정도, 그다음에 저희는 63개 정도 해서 저희가 뭐 한 영란은행 정도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해외 출장 가기 전에 가장 관심이 컸던 부분입니다. 모니터링 업체를 갖다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어떤 특별한 샘플링 기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였는데, 막상 보니까, 얘들이 뭐, 특별하게 뭐 랜덤 샘플링 기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 외부에 나가서 심층 면담을 하려고 하면은 뭐 인력 사정도 있고 또 짧은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많은 업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연중도 그렇고 영남은행도 그런데 다 그 모니터링 담당자들이 거의 최소한 10년 이상 이것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노하우나 어떤 경험상 그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선정을 하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영남은행 어떤 그 결과하고 공식 통계하고 모니터링 결과하고 비교한 걸 보거나 아니면 그 연준 쪽도 보면 베이지북 그 결과를 갖다가 수치화해가지고 이제 비교한 게 있거든요. 실제 그 흐름하고 보면 상당히 유사하게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도 이제 비슷한 게 저희도 그 판단 추측법에 의해서 하지만은 나름은 약간 더 뭐랄까 좀 과학적으로 하려고 저희는 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니터링 내용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이제 보시면은, 이 연준하고 일본에는 뭐, 특별한 이제 조사표, 정해진 조사표가 이제 없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제 아래 사항은 미연준에 약간 좀 특이한 저희가 약간 본받을 만한 점이 있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골든북에 많이 그 참조하고 있는 바인데요. 정형화된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1개 변수 아래 저희가 모니터링 대상 변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변수에 대해서 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 이번에 출장 가신 분들이 직접 그 영란은행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직접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다 한번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조사표를 업체한테 직접 줘가지고 걔들이 작성하게 하는 건 아니고 조사표는 조사하는 사람이 이제 들고 그거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그냥 뭐 단순히 뭐 매출이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에 꼭 그 어떤 기업에 대한 그 모니터링 정보가 이게 DB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구축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가지고 과거에 너희들이 이러 했는데 저번에 이러 했는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물어본다면 이래야지 이렇게 안 하면은 정확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일본은행도 좀 비슷하게 제가 들은 바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느냐는 건데 영란은행, 일본은행, 한국은행 다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연준은 전화로 하고 있는데 왜 전화로 하느냐 제가 물어봤는데 미연준은 뭐 사실 직접 방문하게 되면 워낙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뭐 최소한 1박 2일은 걸린다는데 단기간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얘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뭐 전화로 해도 협조도 잘 해주고 뭐 커다랗게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영남은행 다녀온 우리 김 팀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쪽에서는 굉장히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를 한답니다. 왜냐면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로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페이스 투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대상자 측인데 미연준은 기본적으로 다 CEO, CF급 하고 있고 영남은행 이사급 이상 하고 있고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부장급 실무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면은 뭐 한 사람하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어떤 부서 여러 부장 그러니까 그 과 부서죠 그런 여러 명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은행은 제가 그냥 이렇게 슬래시 표시를 했는데 정확히 이제
어느 정도 급에서 하고 있는지는 다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아마 이쪽에 아마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 관리자급을 많이 만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런 면에서 약간 저희가 앞으로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뭐 따로 계량화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문제인데, 그거는 영란은행이 따로 이제 계량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왔고요. 저희는 이제 영란은행을 저희 모델로 해서 저희가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준하고 일본은행은 따로 뭐 모니터링 결과를 계량화하는 뭐 절차는 취하지 않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주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란은행을 보시면은 연당 결과를 기업별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척도로 스코어링을 하고, 그리고 또 요 단계를 걸치고 또 하나는 한 25개 부문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뭐 매출 상태, 아니면 뭐 내수, 수출, 뭐 이런 식으로 25개 부문이 있는데 25개 부문에 걸쳐서 또 스코어링을 또 따로 또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갖다가 해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스코어링만 따로 보관하느냐, 그건 아니고, 갔다 오면은 그 기업에서 이제 뭐 말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어떤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이사항 여러 가지 뭐 사항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체계적으로 해서 2007년 이후에 그런 정보를 다 이렇게 DB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만 개가 넘는 어떤 기업의 뭐 CVS,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코멘트 사항도 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이 좀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가후의 모니터링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요약 부분, 맨 앞부분을 보면 이제 이규직 서머리 해서, 국내 경기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해서, 경기 평가죠. 판단이라면 경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첫 문구가 이렇습니다. 11월 중 국내 경기는 3, 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그래서, 일단 수준을 저희가 일단 평가를 했고요. 소폭 3, 4분기에 비해서는 소상승했다. 그리고 지난해 4, 4분기 이후에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속도가 어떠냐, 완만한 회복세다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를 보시면 이번에 가을로 11월 좀 보시면은 제조업 생산, 뭐 서비스업 생산이 약간 그렇고 제조업 생산은 좀 괜찮은 편이고요. 수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7, 8월에 비해서 소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약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제조업하고 수출도 더 낮았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증가세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럼 이제 지역별 동향이 이제 어떠냐는 건데, 이번에 그 신문을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포인트를 준 게 동서 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개선이 되는 건 되는데, 회복이 되는 건 되는데, 서쪽은 옹기가 돌고 있고, 동쪽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면이 아주 틀리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내부적으로 보면 약간 좀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충청권하고 호남권, 제주권이 완만하게 개선했는데, 여기 수도권하고 충청권은 IT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IT가 좀 괜찮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계속 지금 괜찮고요. 그럼 호남권이 개선이라고 이제 쓰긴 했는데, 호남권은 그동안 썩게 좋지는 않은 지역이었고, 이번에 그러면 소폭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약간 기저 효과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이 이제 자동차나 그런 쪽이, 원래는 파업은 그런 쪽, 파업 같은 걸로 인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마무리되면서 약간 좀 반등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조선 쪽이, 이쪽
있는데 조선산업이 약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완만하게 좀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아 약간 증가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는 보합이지만 회복세 주춤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거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강원도는 주로 이제 관광 쪽에 이제 비중이 높다고 보고 그쪽에 뭐 중국이나 그 일본인 비중이 이제 높지는 않고 내국인 비중이 높은데요. 이쪽이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쪽 강원도 경기가 그동안은 이제 좀 괜찮았었고 다만 뭐 11월 들어서 뭐 이쪽 뭐 의료 산업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소매 쪽에 약간 특이운이 있어가지고 좀 안 좋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진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좋아지다가 약간 좀 주춤하다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세 주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다음으로는 동남권과 대경권의 이쪽은 뭐 여전히 이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쪽이 그전부터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그런 쪽이 계속 이제 부진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쪽이나 그런 쪽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날 기미가 좀 안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주요 이슈별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추려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보면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성장세 둔화의 영향에서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권역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성장세 둔화가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가 대중국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포션이라면 거의 50% 가까이 될 건데 이쪽이 영향을 받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섬유 쪽도 좀 영향을 받는 걸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 동남아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통계를 봤는데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반 비해서 수출이 좀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워낙 이제 강세 영향인데 주로 이제 엔화 약세죠. 이쪽 보면은 항상 저번 저희가 참가한 여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제주권하고 강원권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부분은 실제로 엔화 약세 영향이 아직까지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경우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는 제주권과 강원권 정도고, 왜 그러냐면 제주권 같은 경우는 수산물이 일본 수출, 주로 이제 일본 수출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엔화 약세 영향을 갖다 받는 걸로 나타났고요. 강원권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가 있는데, 의료기기가 이게 보면은 대일 수출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이나 중국 쪽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엔화 약세 쪽하고 이게 이제 괴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일본 쪽하고 아마 경쟁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야말로 우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게 현재 시원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우려를 주로 어디서 하고 있느냐? 원화가 강세 보이면서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에서 주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왜 하고 있느냐? 대경권 같은 경우는 주로 섬유업체 쪽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왔고요. 강원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기 이쪽 부분이 있으니까 타고. 그 다음에 호남권은 왜 그러냐? 저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호남권은 저희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주로 화학업체 쪽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화학 쪽이 호남만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쪽에 충청 대산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울산에 있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러면 왜 우려를 안 하고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호남권이 약간 특징이 있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경쟁이 많이 되는데, 이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 좀 상대적으로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본 쪽하고 이제 아무래도 고부가가치는 그 제품은 경쟁이 되니까 이런 어떤 우려가 나오지 않았나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중국 국가관광법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0월에 아마 중국의 국가관광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게 저가 덤핑 상품 기획, 쇼핑 옵션 강요 이런 걸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여파로 인해 가지고 뭐 제주도나 뭐 그런 그 동남권이나 이런 쪽에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많이 줄어든 걸로 이제 모니터링이 됐고 실제로 요 사항에 대해서 많이 리포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계를 한번 봤는데 통계를 봐도 중국인 같은 경우는 10월 들어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중국인 제외 나머지는 많이 늘어나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아마 이번에 제주본부에서 현장 리포트를 보시면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박스 레포트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좋을 거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아마 중국의 관광객이 질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골든북을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